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상상인 증권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상상인 증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증권사이고, 제가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기론 리테일 차별화 전략으로 신 MTS가 출격을 한다라는 내용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신 MTS 이용자 수가 증가하려면 어떤 모멘텀을 가져야 할까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증권사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투자자들이 HTS나 MTS 사용으로 주식 매매 수수료가 매출로 잡힐 텐데, 이 내년부터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한답니다. 이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나면서 매매 수수료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이 부분 함께 기사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상인 증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상인 증권, 증권사죠. 매매업, 중개업, 자문업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증권사들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당연하게도 증권사들은 위탁매매 형태인 이 MTS와 HTS를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 수수료가 매출에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HTS나 MTS를 통한 이용자 수 증가, 그리고 지수가 좋아지면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증가가 되어야 수수료 매출이 오르겠죠. 그렇다면 이용자 수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같이 한번 뉴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내년부터 주식 거래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한답니다. 사실 올해 연말 모의 거래 시작 이후에 내년 1분기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현재는 KRX, 즉 한국 거래소 체제 하에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국내 최초로 이 대체 거래소라는 게 생겨났는데요. 이 대체 거래소는 한국 거래소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겠다라고 한답니다. 사실 대체 거래소 같은 경우 이미 금융 선진국인 미국, 그리고 영국, 그리고 일본까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우리 한국도 이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서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 구조가 깨지게 되었고, 이제는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간의 경쟁이 시작이 되겠죠.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이제부터는 저렴한 수수료와 유리한 매매 체결 방식 등을 고려하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매매 체결 방식 같은 경우 매도와 매수의 중간 가격인 중간가 호가가 도입이 된다라고 한답니다. 이 중간가 호가 같은 경우 매도 호가의 가장 낮은 가격과 그리고 매수 호가의 가장 높은 가격의 중간 가격에서 주문이 체결되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이 호가 세분화를 좀 시키면서 한국 거래소와 차별점을 두겠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대체 거래소를 통해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종목 중 약 700여 종목을 오후 8시까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퇴근 이후에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투자자들은 물론 시간이 부족하면서 주식 투자를 못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퇴근 이후에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신규 이용자가 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주식 투자 이용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증권사들 모두 HTS나 MTS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주식 거래에 대한 수수료 매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 거래소 같은 경우 향후에 장마감 시간을 좀 확대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새벽까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심지어 ETF와 토큰 증권도 상장 계획 중에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테고, 이때 증권사 주식 매매 수수료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해봐야 할 이슈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투자자들은 대체 거래소를 좀 이용을 하려면은 또 계좌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것을 가입을 해야 되고 또 HTS나 MTS 또 설치해야 하고 하는 귀찮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대체거래소에서는 예견을 했는지 기존에 이용을 하던
증권사의 HTS나 MTS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면서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겠죠. 그렇다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이용자들의 매매 수수료가 매출에 잡히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이용자뿐만 아니라 신규 이용자 수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부터 증권사들의 매출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이 대체거래소가 어떤 점이 단점이고 어떤 점이 장점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점과 그리고 모의거래 시작 이후에 나오게 될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정리하자면 상상의 증권, 증권사이기 때문에 밤 8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벽까지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이용한 이용자 수 증가를 지켜보는 것이 상당한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상인 증권 같은 경우는 증권 테마 형성과 호실적 기대감으로 통해서 모멘텀을 가지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작년 10월에는 2010년 이때는 우리금융이 상상인 저축은행은 인수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서 상상인 그룹에서 재무제표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었는데 결국 우리금융에서 인수가 중단이 되어서 다시 하락을 한 바가 있었죠. 최근에는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조금 소폭 상승한 모습을 이끌어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했었죠. 그리고 야당이 승리를 하면서 이 기업 밸류업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좀 그어놨는데 이 1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1분기의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이 전저점 부근 라인에 이 지지 라인을 지지받고 상승할지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시장에서는 양호한 실적보다는 아직까지는 상상인 그룹의 부실한 PF 문제로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지지 라인 이탈 시에는 좀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기업 밸류업 정책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겠지만 만약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 즉 증권, 은행, 보험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다시금 상승을 할지 추세가 전환이 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해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